안녕하세요. 신탁코스 원표입니다. 오늘은 민법과 신탁법, 즉 유언대용 신탁과 수익자 연속 신탁을 도입한 신탁법과 민법 간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변호사님들이 이 유언대용 신탁의 법적 근거에 대해서 명확히 이해를 못하고 계신 분도 있어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 명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법을 보게 되면 공동상속인의 권리의무 승계. 여기 보면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권리만을 승계하는 것도 아니고 의무만을 승계하는 것도 아닙니다. 권리와 의무를 전부 승계를 하게 되고요. 우리 민법 1009조를 보게 되면 법적 상속분이 나와 있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한다. 요게 이제 우리 1대1대1, 소위 말해서 n분의 1 정신이 되겠고요. 이걸 깨려면 결국 이제 유언을 하셔야 되죠. 유언을 하게 되면 유언은 본법, 민법이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않으면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즉 민법의 엄격한 요식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주소가 빠진 자필유언서 무효가 되는 구조가 되겠죠. 그 내용이고요. 1112조, 이게 그 유명한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이 조항이 들어가 있고요.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과 코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1977년 10월 30일 날 신설된 조항입니다. 우리 민법에는 원래 없었죠. 우리나라 정서에는 안 맞는 그런 구조가 되겠고요. 이 시점에 남녀 평등 의식에 따른 민법의 큰 개정이 있었고, 그게 그때 아마 남자와 여자의 상속분을 균등하게 만들었죠. 동순위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한다. 이 내용이 나와 있고요. 이거와 더불어 이제 유류분 권리가 생긴 거고요. 그래서 직계비속과 배우자, 돌아가신 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 그리고 배우자도 2분의 1이 되겠죠. 그리고 직계 전속, 위로 올라가거나 아니 옆으로 형제자매로 갈 때는 3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실제 이제 그 유류분 1과 2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 이렇게 보는데, 왜냐면 피상속의 직계비속 부양 의무가 있게 되고요. 배우자 역시 경제공동체이기 때문에. 근데 3과 4 직계 전속과 형제자매는 실질적으로 상당히 구분이 많은 구조입니다. 왜 형제자매까지 이 상속분을 챙겨줘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 1113조에 보면 유류분의 산정.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 개시 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 상속 개시 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다가 기존에 정리했던 자산 가액을 더하고 채무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이게 유류분의 어떤 모수가 되는 금액 기준입니다. 그래서 신탁을 설정하게 되면 소유권의 대내외적 완전한 이전이기 때문에 수탁자로 피상속인의 상속 개시 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에 해당 신탁 재산에 포함되느냐 해서 소수는 포함되지 않는다. 왜? 소유권은 신탁에 의해서 완전하게 수탁자로 이전되기 때문에 비상속인의 재산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지만 다수 의견에는 그래도 이 상속자를 봐서 유류분 계산에 포함시켜야 된다. 이렇게 봐서 결론은 다수에 의하면 그 유류분 신탁이 해결하지 못한다라는 1차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되고요. 이게 이제 민법상의 이 조문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탁법으로 가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2011년 신탁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도입한 내용인데요. 59조가 신설되고 60조가 새롭게 두 개가 들어왔는데요. 유언대용 신탁과 수익자 연속 신탁, 이 두 가지가 들어왔게 되고요. 유언대용 신탁은 말 그대로 유언을 대신하는 신탁이다. 이 개념의 일본식 표현을 그대로 국내에 도입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본문보다는 1호와 2호를 보겠는데요. 수익자가 될 자로 지정된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4호 수익자입니다. 4호 수익자는 위탁자의 사망 시에 수익권을 취득하는 신탁. 그래서 이제 이 4호 수익자는 위탁자 사망 전에는 수익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1호의 경우 위탁자 사망하게 되면 수익권을 취득하게 되겠죠.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보면
결국은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아들이 수익권을 취득하는데 돌아가시면 사망 시에 취득한다. 이게 1호이고요. 2호는 수익자가 위탁자의 사망 이후에 신탁재산에 기한 급부를 받는 신탁. 이거 좀 표현이 어려운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수익자로 지정된 자가 있는 거고요. 그 수익자는 생전에 위탁자가 살아있는 경우에도 수익권을 취득하긴 하는데, 위탁자 사망 이후에 신탁재산에 기한 급부를 받을 권리. 사망해야만 급부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호와 1호는 위탁자 사망해야만 수익권을 취득하는 구조고, 2호는 위탁자가 생전에도 수익권을 가지고 있지만 급부를 못하는, 그러니까 달라고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생전에 해당 신탁재산을 수익권을 달라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1호와 2호 비슷하게 보이지만 좀 다릅니다. 비슷하게 보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요지는 위탁자의 사망으로 인해서 수익권을 취득하거나 사망 이후에 신탁재산에 기한 급부를 받을 수 있는 신탁. 이게 바로 유언대응 신탁이죠. 그리고 위탁자 사망으로 인해서 신탁재산이 배분되는 그런 구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신탁들, 여기 이제 유언대응 신탁인데요. 유언대응 신탁인 경우에는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 위탁자가 수익자를 변경할 권리를 가진다. 원래 신탁에서는 수익자가 있게 되면 위탁자가 임의로 수익자를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신탁 행위로 계약에 달리 정하면 모르겠는데, 근데 요렇게 정한 신탁, 즉 위탁 사망 이후에 수익권을 취득하는 신탁이든 아니면 위탁자 사망 이후에 급부 청구권이 발생하는 신탁이든 이 두 가지 이를 신탁 계약으로 하는 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수익자를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유언의 법리죠. 내가 아들한테 주겠다고 했다가 딸한테 주기를 바꿀 수도 있고, 아들한테 100% 주겠다 했다가 50% 아들한테 주면서 50%를 딸한테 떼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구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유언대응 신탁을 정의하는 조항입니다. 그리고 2항 또 의미가 있죠. 1항 2호 결국은 이제 수익자지만 사망 이후에 급부 청구를 할 수 있는 신탁. 수익자는 위탁자가 사망할 때까지는 수익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적게 당연할 수 있는데요. 명확하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2호에 의한 신탁, 2당 2호에 의한 유언대응 신탁의 경우에는 수익자가 수익권을 가지고 있어요. 위탁자가 돌아가지 않더라도. 그렇지만 59조 2항에 의해서 사망할 때까지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수익자로서는 급부 청구권 말고도 예를 들면 신탁을 감독할 수 있는 권리, 기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행사하지 못한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요. 이 1항 1호와 1항 2호의 다 단서에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라고 있습니다. 신탁행위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신탁계약을 얘기하는 거죠. 신탁계약을 할 때 이를 변경할 수가 있긴 한데, 일단 기본적인 개념이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신탁법이 과거에 불명했던 유언대응 신탁을 2011년 개정해서 2013년 시행되는 신탁법에는 명시적으로 규정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60조로 넘어와서 보게 되면 이제 수익자 연속 신탁. 왠지 수익자가 돌아가신 이후에 다시 수익자세는 그런 개념이겠죠. 그래서 이제 이 내용 그대로 보면 신탁행위로 수익자 사망한 경우 그 수익자가 갖는 수익권은 소멸되고, 그 다음에 타인이 새로운 수익권을 취득하도록 하는 뜻을 정할 수 있다. 이게 연속 구조이죠. 예를 들면 유언대응 신탁으로 내 사후에 아들이 수익권을 가지고, 그럼 내 수익 없어지겠고요. 그 다음에 아들이 사망할 때 손자한테 수익권을 줄 수 있는 구조죠. 그러면 아들의 수익권은 소멸, 손자의 수익권은 취득하는 뜻을 정할 수 있죠. 이것이 바로 수익자 연속 신탁, 이런 개념이고요. 이 경우에 수익자의 사망에 차례로 타인의 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 손자, 증손자, 고손자 이렇게 대대로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탁법은 영구 구속 금지 원칙을
도입하지 않았다는 게 입법자의 의도 이미 명확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나의 재산을 N세대까지 무한히 이룰 수 있습니다. 나의 혈통으로, 나의 혈족으로 자손이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계속 내려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59조와 60조 이 두 조항을 신탁법이 개정되면서 도입했다 라고 보고, 이거는 결국 이제 유언대응 신탁의 법적 근거가 되고, 유언대응 신탁 규제에도 수익자를 연속시켜서 계속 내릴 수 있는 수익자 연속 신탁이 도입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조항이 상당히 중요한 거고요. 저처럼 이제 금융회사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이거는 획기적인 제도 변화입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이제 항상 신탁을 말씀드리면서, 신탁을 통해서 우리나라 PB, 프라이빗 뱅커나 패밀리 오피스, 가문자산 관리하는 이쪽에 일종의 도구가 생겼다. 고객과 금융사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중요한 도구가 생긴 겁니다. 진짜로. 그래서 제가 그 신탁에 빠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이 두 조항입니다. 이 두 조항을 가지고 신탁의 유연성을 대입시켜 보면 아주 다양한 구조의 신탁이 나오죠. 그러면 우리 좌측에 있는 민법과 우측에 있는 신탁 어떻게 될까요? 두 관계. 보통은 이제 뭐 민법이 신탁법이 민법의 특별법이다. 그러면 결국 민법은 신탁에 대해서 일반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뭐 조문의 내용에 따라서 다른 거지 이리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뭐 제가 내린 결론은 이제 유류분 반환 청구권, 유류분을 보존해 주는 것 이외에는 신탁은 민법의 특별법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고요. 예를 들면 이제 유언대용 신탁에 따라서 위탁자가 사망했어요. 그럼 사후 수익자를 아들, 딸을 50대 50으로 지정했다. 그래서 수탁자는 신탁계약에 따라서 기존에 있는 신탁재산의 반을 아들, 반을 딸에게 소위 말하는 집행, 신탁계약에 따른 권리의식을 시키죠. 그럼 이런 행위들은 민법의 유언인가요? 아니면 상속인가요? 아니면 뭐 죽어서 정리되는 사인정려인가요? 똑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유언 대용 신탁에 따른 상속 집행은 신탁 계약의 이행을 하는 거다. 결국은 수탁자는 위탁자가 체결한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신탁 계약의 의무를 이행하는 겁니다. 위탁자가 사망하게 되면 계약에 따라서 수익자를 찾아서 수익자한테 당신의 아버님이 남긴 이 재산 배분은 아버님과 신탁회사가 체결한 신탁계약에 따라서 수탁자가 집행을 해드릴 거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50대 50으로 나눠주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상당히 이제 중요한 내용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 신탁법은 명확하게 유언대용 신탁과 수익자 연속 신탁을 법적으로 도입을 했다. 이게 이제 명확해지는 거고요. 좌측에 보여주는 민법 여러 가지 이 내용 중에 가장 유사한 거는 유언일 텐데, 유언에 따라서 유언 집행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신탁 계약에 따라서 신탁을 집행하는 그런 구조가 되고요. 수탁자는 계약의 의무로 권리와 의무를 가지면서 신탁 계약 안에 있는 신탁 재산을 위탁자의 신탁 계약 내용에 따라서 배분해주는 구조가 됩니다. 또한 헷갈리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신탁법이 2011년도 개정되면서 신탁의 설정 방법을 세 가지로 나열을 했고요. 그 중에 이제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계약, 이게 바로 유언대용 신탁을 이렇게 합니다. 요거는 결국 위탁자가 생전에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이 작성되는 경우를 말하는 거고요. 이후에 나오는 위탁자 유언에 따라서 신탁 결정되는 경우는 유언대용 신탁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수익자 연속 신탁도 되기도 어렵겠죠. 기본적으로 위탁자 유언, 그러니까 위탁자가 생전에는 신탁이 작동이 안 됩니다. 위탁자 생전에는 유언에 따라서 위탁자가 돌아가시게 되면 그 유언에 근거해서 위탁자가 미리 지정해 놓은 수탁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구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생전 신탁이 아닙니다. 사후 신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위탁자와 수탁자 간에 미리 계약을 체결하고 유언된 후 신탁 체결하는 것. 요거는 생전 신탁. 위탁자 생전에 신탁이 설정되고 수탁자한테 신탁이 이전되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요 신탁고 3조의 계약과 59조, 60조 이건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민법과의 관계. 특별법이라고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대신에 유류분은 침해하지 않는다, 못한다. 요 개념이 되겠죠. 요것이 바로 오늘 제가 설명드릴 민법과 신탁법의 관계. 이고 과연 신탁법이 유언정신탁을 어떻게 도입했냐 이걸 법조문으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